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 진풍경 73번째는 황당한 공무원 식대 보조편을 포함 이번 영상에는 중국인의 두 가지 사회 고발과 한 관변 전문가의 한 가지 엉터리 해법을 전할 건데요. 중국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중공의 체제 모순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의 당원과 중국 정부 공무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식대 보조는 어떤 정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인이 사회고발로 만든 영상입니다. 자막을 번역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원고를 쓴 게 아니고 영상 고발자의 고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중공당원과 중국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국영기업 임직원들 등 중공의 체제 내 관련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식사 보조는 매우 풍성하고 영양가 넘치며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당이나 정부 소속 기관이든 국영기업이든 각 기관마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모두 제공 등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여할까요? 각 기관마다 하루에 제공하는 식사의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루 한 끼 제공으로 계략적인 재정 지원금을 추정해보면 당과 정부 및 국영기업 소속 한 명의 한 끼당 식비 기준은 15위안 약 2,7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식사는 풍부한 뷔페식이라서 사실 비용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매 한 끼 기준을 15위안 약 2,700원으로 잡고 중공 체제 내의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내는 금액은 대부분 1위안에서 2위안 약 185원에서 370원을 개인이 부담하는데 2위안으로 잡아도 정부 보조금은 최소 매일 13위안 약 2,400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소속기관 및 국영기업 등 중공 체제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략 8천만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루에 이들에게 한 끼만 지원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정부의 체제 내 인원에 대한 식대 보조가 10억 위안 약 1,850억 원이나 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근무일을 300일로 잡는다면 1년에 체제 내 인원에 대한 식대 보조비가 300억 위안 약 55조 5천만 원이나 되죠. 55조 5천억 원이 되죠. 게다가 체제 내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전국의 식당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은 이 예산에서 빠져 있죠. 이것도 추가해야 되고요. 문제는 체제 내 인원들은 급여도 높아서 사실 식사 한 끼에 1위안이나 2위안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모두 부담하게 하고 이 재정을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중고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정식 취업을 못하는 대학생들이 하루 3끼 식사 보조에 지원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당연히 어린 학생들에게 정부가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 달에 최저로 봐도 3,000위안에서 5,000위안은 받기 때문에 점심 한 끼 식사는 정부 보조금이 없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죠. 공무원은 인민을 위해 서비스한다면서 정부의 식대 보조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국가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기관은 신속히 정부 재정 지원을 취소시키고 특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중국인이 사회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공, 즉 중국 공산당의 창당 목적은 뭡니까? 국민당과 자본가, 지주계급의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중공이 중국을 건국한 1949년 10월 1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74년이 되는 동안 오히려 국민당보다 더 악랄한 집단부패를 지금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면서 오히려 체제 강화를 위해 체제 내에 있는 체제 옹호자들과 혁명의 후손들에게 정부 관료 후손들에게 막강한 권력과 재정 지원, 의료 지원, 사회복지 지원을 집중시키고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고발자의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회 고발 영상은 인민들의 평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회 고발 영상입니다. 역시 내용을 번역해서 제가 대신 음성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쓴 원고가 아니고요. 화면에 이 중국 여성이 어떤 고발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죠. 현재 중국의 7 내지 8억 인구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4억 2천만 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신용카드 연체금만 해도 2천억 위안 약 37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부채는 300조 위안 약 5경 5,500조 원이 되는데 1인당 평균으로 하면 20만 위안 약 3,700만 원이나 되며 약 5억 내지 6억 명은 은행에 예금한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지어낸 소리가 아니라 모두 데이터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2천여 개가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고 차량과 아파트 대출금을 내지 못해서 은행에서 회수한 아파트만 약 2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매 가정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전 인민의 부채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즉 모든 가구당 노인과 아이들을 제외하면 우리 모두가 부채를 짊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모두들 매우 힘든다는 건 알죠. 자, 중국 여성의 두 번째 사회 고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상 첫 번째 고발과 두 번째 고발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죠. 체제 내부의 체제 옹호자들에게 권을 부여하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일반 인민들에게는 결국 공동의 채무를 떠넘긴 꼴이 된 거죠. 중공의 체제 모순이 개혁개방의 발전 성과를 흥청망청 쓰면서 부패와 무능으로 날려버렸고 이제 전 인민을 채무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매우 황당한 관변 전문가의 엉터리 대책입니다. 국민양로보험 예하이성 동사장의 양로기금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내용을 들어보시죠. 자, 이런 작자가 국민양로보험의 동사장, 즉 회장이라니 한심하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역시 내용을 번역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기본적으로는 매년 약 2천만 명의 퇴직자들이 생기는데 좀 적게 잡아서 1,000만 명이라고 해도 현재로는 양로기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양로기금 축적을 증가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양로기금 구조를 조정하거나 혹은 각 가정의 재산 구조를 조정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는 보통예금 저축이 있죠. 이걸 양로기금 예비자금으로 쓰는 겁니다. 중국의 저축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대략 30%가 넘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각 가정의 저축 예금에서 30%나 50% 정도를 양로기금 예비금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즉 보통 저축으로 두지 말고 개인 양로기금 혹은 양로예비 축적비로 전환시키는 거죠. 만약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매년 약 5억에서 8억 위안, 약 925억 원에서 1,480억 원의 양로기금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증가 추세로 계속 매년 가면 2035년에는 양로기금 축적 총액이 60조 위안에서 100조 위안, 약 1경 1,100조 원에서 18경 5천조 원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양로기금 부족이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문제가 없어지죠. 자, 국영기관인 중국 국민양로기금의 최고 책임자인 이런 작자의 엉터리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민들의 개인저축 30% 내지 50%를 국민양로기금으로 돌리자는 엉터리 제안에 인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체제 내부의 공산당 당 간부나 정부 관료들이 빼돌린 돈이나 부정축제한 돈의 30%나 50%를 내면 오히려 더 빨리 간단히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이 일은 부패한 공산당과 무능한 정부 관료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인민들 몫이라니 인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집단 부패의 대명사인 중공의 체제 무선이고 함께
무능한 중국 정부의 현 주소이며 관변 전문가들의 허상인 것입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중국은 내후 외환에 기초부터 바닥부터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4년 가까이 중공의 체제 모순과 중국의 사회의 불만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중 관계에서 우리의 해법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들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황당한 사드 보복이나 어이없는 싱하이밍의 망발에 자극받지 않고 저들에게 원샷 원킬의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집단지성으로 같이 고민하시죠. 이번 영상에 대해 댓글로 소통하시죠. 말로만 도덕군자인 양 떠드는 친중파들이나 아직 중공과 중국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일반인들은 제발 좀 댓글 다는 속도를 잠시 멈추시고 먼저 공부 좀 하시고 생각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